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칸느 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제고 특히 주목할 만한 시선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파트인데 부분인데 거기에 초청돼서 굉장히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되게 기분이 만든 사람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상영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배우랑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박수를 쳐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안느 여기 초청하신 안느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초청하겠다 이렇게. 물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Justement, on dit de Madonna que vous montrez tout. Est-ce que vous êtes d'accord avec cette formulation? 얘기를 할 때 모든 걸 다 드러낸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 드러낸다 바닥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게 사실 지금 현재 물론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 세계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안정된 사회보장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어떤 그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들이. Quelle est la place des femmes au cinéma coréen? 한국 영화에서 여자의 위치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어려운가요? 요즘 이제는 한국에서 영화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한국에서 거의 다 남자들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있어서 여배우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별로 없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감독으로서는 아무래도 아시아의 전반적인 걸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어쨌든 무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자 감독으로서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기 때문에 더 믿어주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약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편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존재해서 사실 한국에서 여성 감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요즘 그래도 몇 명 어쨌든 여자 감독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 감독들 중에서 어쨌든 신수원 감독이 제일 미래가 밝다고 프로듀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La thématique sociale revient dans presque tous vos films. Circle Line, un homme qui cache son chômage, Madonna, les différences sociales, Passenger 3, une réalisatrice qui a du mal à monter son film. Est-ce que cet aspect du cinéma est indissociable de votre œuvre?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무래도 어쨌든 그냥 한 개인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기에는 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영화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소설을 썼는데 소설 쓸 때도 그렇고 그들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끊어서 할게요. 아무래도 개인이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할 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프랑스에서 기회가 되면 찍으려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 개인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 5월 달에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다른 영화 지금 슈팅 들어가는 게 있고 준비하고 올해, 있고 그 다음 영화로 그거 말고 그 다음 영화로 지금 시나리오를 디벨로핑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프랑스 파리에 와서 좀 벌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그런 입양아 관련된 얘기라고. 5월에 찍는 영화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표하긴 하지만 올해 5월에 이제 촬영이 들어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연과 인간에 관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가 간단하게 하면 아까 이분이 하셨던 신수원 감독의 영화 속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해서 사회적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아니고 신수원 감독이 주변에서 보는 그 약자들에 대한 시선이
약한 약자들, 뭐 여자나 혹은 어린아이, 학생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처해 있는 사회 현실들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거지. 무슨 소셜 사회 운동가로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만 관심 갖는 건 아니다. 얘기 좀 해주시고. 교사를 오랫동안 9년간 했는데 계속 소설은 썼어요. 소설 그리고 또 막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만화도 그리고 막 만화 그려서 수업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쉬고 싶었는데 사표를 하기에는 좀 겁이 났고 쉬고 싶었는데 영화학교 그 광고를 봤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한국에 있는 영화학교인데 광고를 보고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호기심에 사실 들어갔다가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소설보다도 선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영화를 하면서 더 늦기 전에 영화가 하고 싶어서 결국은 사표 내고 영화를.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저도 지금 신기한 게 저는 원래 인생에 영화 감독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극장도 거의 안 갔고 TV에서 하는 영화극장, TV에서 하는 영화들만 주말에 보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도 저는 신기합니다. 되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Sommeil numéro 3, est-ce qu'il y avait un peu de vous dans ce film et comment vous le regardez avec du recul? 그래서 피스가 그 신성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 좀 뒤로 돌아봤을 때 어떻게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페스터바이가 얘기하신 레인보우는 아무래도 저의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사실 학교 생활하고 사표를 쓰러 갔을 때 실제로 거기 영화에 나오듯이 사표 쓰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딱 쓰는 순간 저는 이제 월급도 안 나오고 내가 미래에 모험을 거는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은 저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허구인데 한 3분의 1은 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Est-ce que dans Passerby justement, est-ce que vous forcez le trait ou est-ce que le financement du cinéma en Corée est aussi compliqué que ça? 그 투자가 복잡한 그런 얘기들을 좀 가장을 하셨는지 실제로 그런지. 그거는 프로듀서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Ce sera mieux de poser cette question à Louis, qui est producteur. 투자가 정말 그렇게 복잡한지 한국에서 힘든지. 그대로 그냥 그 영화 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C'est exactement comme ça. Comment dans le film. Donc il faut faire beaucoup de musculation pour réaliser des films en Corée. 그러니까 되게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캐릭터는 제가 사실은 허구적인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옆방 감독은. C'est un personnage fictionnel qu'elle a créé. Mais justement, c'est dur de attirer l'investissement.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독이 되기 위해서 혹은 또 감독이 되고 난 다음에 영화를 찍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뭐 운동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면서 버티는데 사실상 그 중에서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힘들다 되게. 그리고 아까 이분이 하셨던 질문 중에 이제 신 감독의 그 이제 경력에 대한 거 학교 선생님 했던 거에 대해 물어봤잖아. 근데 신수환 감독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자기는 학교 선생님 하면서 영화도 많이 안 보고 이러다가 영화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화에 재미를 들여 영화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했는데 프로듀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다른 감독들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들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면서 영화를 본 게 아니고 자기가 피부로 느끼면서 영화를 감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다른 감독들하고 다른 시선과 어떤 스타일이 생긴 것 같다. 나는 그거를 프로듀서 입장에서 그걸 굉장히 강점으로 본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Vous dites craindre sur le même sujet que vos projets ne soient pas financés.
C'est une angoisse réelle ou bien, pareil, vous exagérez un petit peu si on considère votre reconnaissance quand même internationale aujourd'hui? 그 언제나 투자받는 건 참 겁나는 일이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5월에 촬영이 들어가는 거는 나라의 투자를 받아서 들어가고, 아무래도 제가 상업 영화를 찍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받는 게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일단 다음 거는 해결이 됐다는 거에 안도를 하고 있고, 항상 머릿속에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늘. 나중에 레인보우 2를 또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감독이 얼마나 유명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다 그 상업성 있는 영화만을 찾기 때문에 신성 감독 스타일의 영화가 투자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많진 않지만 한국에도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코픽이라고만 알아요. 코픽에서 IC 코리안 필름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는 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프로듀서가 주변에서 조금 어쨌든 좀 투자를 끌어들여서 그거 가지고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우리보다 신성원 감독보다 훨씬 유명한 홍상수 감독님하고 김기덕 감독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주 적은 그 두 분들도 절대 투자는 못 받아요. 그분들 영화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그분들은 자기네가 프로덕션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적은 돈으로 자기만의 프로덕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 Prolonger, le cinéma coréen, il est très souvent transgenre, d'ailleurs c'est ce qui le caractérise ces dernières années, tout comme le vôtre. Est-ce que c'est une identité, une mode, un hasard, une nécessité? 항상 저는 하고 싶은 소재, 이야기가 있으면 뭐 그게 어떤 미스테리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코미디 형식도 될 수 있고 그 장르에 대해서 꼭 이런 장르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컬러의 옷을 입든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 안에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행은 아니고요. 그 감독의 선택인 거죠 결국엔.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스릴러가 투자가 되고 거의 다 스릴러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